시간에는 24학년도 6월 15번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일단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염기 서열을 주어줬죠. 네, 요즘에는 복제추론이 그림으로 나오기보다는 염기 서열을 제시해줘서 이걸 통해서 프라이머 위치를 찾게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은 이중가닥 DNA가 있고 단일가닥 가가 44개의 염기로 구성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가를 주형으로 했을 때 지형가닥이 합성이 되고 그게 이제 1과 2인 거죠. 그리고 각각은 22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이 먼저 합성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XY, 프라이머 XY가 나와 있는데 염기 개수는 주지 않았고 대신에 염기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만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조건을 봤을 때 지금 가와 X 사이 염기 그리고 가와 Y 사이 염기 간 수소 결합 총 개수를 줬죠. 제가 샤가프 법칙 개념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염기 간 수소 결합 총 개수가 나와 있을 때 염기 길이를 모르면은 우리가 염기 길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염기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X 같은 경우에는 13개가 있으니까 만약에 AT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이제 6개가 있을 수 있겠죠. 저 7개가 있으면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GC 개수를 세봤을 때는 3으로 나눴을 때 4개면 부족하니까 5개까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프라이머 염기 개수가 5에서 6개로 한정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이제 Y를 봤을 때 14개니까 여기는 AT만 있을 때는 7개, 그리고 GC만 있을 때는 6개는 6개가 아니라 5개까지 가능하겠죠. 어쨌든 지금 X랑 Y가 염기 개수가 같으니까 둘이 겹치는 범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5개에서 6개의 염기로 얘네가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5개일 때를 보면 우리가 그 염기간 수소결합 총개수 자체가 단일 가닥에서의 염기 개수 곱하기 2 한 다음에 플러스 GC 개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개다라고 쳤을 때 X 같은 경우에는 GC 개수가 3개일 거고 Y는 4개겠죠. 만약에 6개다라고 쳤을 때는 프라이머 염기 길이가 6개다라고 했을 때는 X가 GC 개수가 1개고 Y가 GC 개수가 2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역과 니은에서 염기 서열이 나와 있으니까 이 GC 개수 세줘가지고 프라이머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기역과 니은 지금 5번 말단, 3번 말단 모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 끝을 보면 되죠. 일단은 5칸을 먼저 가볼게요. 둘, 넷, 다섯, 둘, 넷, 다섯. 네. 5칸 갔을 때 GC 개수 세보면 얘 3개죠. 여기는 2개, 여기는 2개, 여기는 하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3 또는 4, 3, 4 조합이 나와야 되는데 4라는 숫자 자체가 없죠. 그러면 5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6개로 이루어졌겠네요. 그럼 한 칸 더 가보면 얘는 4가 되겠고, 여기 한 칸 더 갔을 때, 여기 마찬가지로 2개네요. GC가. 여기 마찬가지로 1개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2개예요. 자, 그럼 우리가 1, 2 조합이 나오려면은, 1은 여기 있죠. 그쵸? 그러면 1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X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쪽은 프라이머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고 2라는 숫자를 찾아봤을 때 여기 일단 지워졌으니까 2라는 숫자는 여기밖에 안 남아있죠. 그리고 4라는 숫자가 그럼 지워지겠고 이쪽 자리가 프라이머 Y의 자리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머 자리를 알아주면은 5번 말단과 3번 말단이 자동으로 정해지죠.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프라이머 X를 가진 게 1이니까 니은과 기억도 정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니은은 1이 맞고요. 가의 5번 말단이라는 거는 지금 1번이 먼저 합성됐다라는 거는 그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겠죠. 그렇죠. 1번이 먼저 합성이 되려면은 자, 그러면 가의 5번 말단이라는 거는 1에서의 3번 말단을 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아데닌이죠. 그러면 얘가 타이민이 돼야 되는데 사이토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에서 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Y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겠죠? 아니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퓨린 계열 AG 염기를 구하라고 염기 개수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죠. 그러면은 10개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요. 네. 사실 여기도 샤가프 문제랑 별 다를 게 없었던 게 염기간 수소결합 총개수 자체는 샤가프 법칙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범위가
그 개수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 범위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복제 추론이기 때문에 결국에 프라이머 위치를 찾는 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5칸씩 했을 때 지식의 수 세보고 6칸 가봤을 때 지식의 수 세봤을 때 이 조합을 만족하는 걸 찾아준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고 우리가 상부적인 가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4학년도 6월 15분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24학년도 9월 20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기 서열을 줬죠. 그렇죠. 이렇게 염기 서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해줄 일은 프라이머 위치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단일 가닥 1이고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5번 말단, 3번 말단인지를 안 정해줬네요. 그쵸? 근데 단일 가닥 1을 주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형 가닥이 합성됐다. 가나다가 합성이 됐다라고 나와 있고 가는 15개, 나는 12개, 그리고 다는 13개로 구성이 되고요. 각각은 X, Y, Z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보니까 프라이머에 염기 서열까지 줬네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염기 서열이 그 상부적인 가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 자체를 상부적인 걸로 다 바꿔줄게요. 상부적으로 바꾸면은 얘는 CCGT가 되겠고요. 얘는 TGCC가 되겠고 얘는 TCGG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사실 염기 서열이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어디에 있을지를 한번 찾아보면 되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가 있는지 봐볼게요. 그러면 일단 TGCC가 보이네요. TGCC. 근데 TGCC가 꽤 많이 보이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했을 때 이쪽 끝은 무조건 프라이머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TGCC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Y가 올 자리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Y 같은 경우에는 나에 해당되는 프라이머잖아요. 그러면 12칸 가면 되죠. 그러면 4씩 3칸 가면 되니까 여기서 끊기겠죠. 그쵸? 그러면은 CCGT예요. 다음은 CCGT 존재하죠. X로 존재하고요. 그러면 X는 가에 해당되니까 15칸 가볼게요. 그러면 4, 8, 12, 13, 14, 15 여기서 끊기죠. 그 다음은 GTGG예요. 근데 프라이머 봤을 때 GTGG가 안 되죠.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갔을 때 말이 안 되니까 니은에서부터 가야 올바르겠네요. 그러면 TCGG TCGG는 Z가 존재하죠. 그리고 일단은 3번 말단으로부터 TCGG가 오는 거니까 니은이 3번 말단인 게 확정이 되겠네요. 그쵸? 일로 가는 방향이 무조건 맞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13칸 가면 되죠. 그러면 13칸을 갔으면 여기죠. 그러면 CCGT. CCGT는 X가 올 자리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15칸을 가면 되죠. 여기서 4, 4, 12, 13, 14, 15 여기죠. 그러면 TGCC 나머지 하나인 Y가 여기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게 이미 모든 염기 서열을 줬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들이 위치할 자리만 잘 찾아주면 되죠. 왜냐면 복대 추론은 결국 프라이머의 위치를 찾는 문제니까. 그러면 여기가 가나 다 이렇게 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에서 3번 말단 염기. 자, 여기 기준으로는 3번 말단이면은 지금 여기서 5번 말단이 되겠죠. 그쵸? 1번 단일 가닥 1에서의 5번 말단을 보라는 거죠. 사이토신이잖아요. 그러면 가 기준으로는 구안인이 돼야겠죠. 네, 틀렸고요. 자, 나가 먼저 합성이 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퓨린계열 염기겠어. 이거는 바꿔주면 되죠. 1번 기준으로 봤을 때 1번 단일 가닥 기준으로 봤을 때 가 쪽에 있는 CT 개수 그리고 다 쪽에 있는 AG 개수 했을 때 누가 더 많냐 이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CT 개수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자, 다에서는 AG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9분의 10이니까 1보다 큰 거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복제추론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 염기서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머가 위치할 수 있는 자리만 찾아줬으면 됐다. 어쨌든 복제추론의 본질적인 게 프라이머의 위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거를 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제는 24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예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염기 서열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24학년도에는
복제추론 문제가 다 염기 서열로 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은 DNA 이중가닥이 1과 2로 구성이 돼 있는데 1을 주형으로 해서 가가 합성되고 2를 주형으로 해서 나다가 합성이 됐네요. 그쵸. 자, 그리고 가는 26개, 나와 다는 각각 13개의 염기로 구성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가나다는 각각 XYZ 프라이머 가지고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또 XZ는 서로 상보적이라고 나타나 있네요. 지금 여기 있는 염기 서열이 가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X는 확정적으로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13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13칸만큼 가져서 끊으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가 존재를 하겠죠. 자, 이 와중에 지금 보면은 X와 Z가 서로 상보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닥 중에서 상보적인 가닥이 어떤 건지를 봐주면은 Y랑 Z를 각각 결정 지어줄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상보적이려면은 지금 기억, 니은, 시, 기억 이게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이쪽 프라이머들은 5번 말단이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상보적이게 되는데 이렇게 상보적이면서 동시에 X와 또 상보적이기 위해서는 결국 그냥 이 기억, 니은, 시 기억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은 상보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걸 해봤을 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기억이 G면서 근데 동시에 기억이 C가 돼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이쪽이 Y가 되겠고 이쪽이 Z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니은이 구한인이고 기억이 사이토신이다라는 거를 확정 지어줄 수 있죠. 근데 이거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좀 과조건이에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사실 우리 지금 미지수 결정해줬고 X, Y, Z 프라이머 위치 다 결정해줬죠. 그러면 사실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다를 구성하는 염기를 모두 합쳐서 구한 G분의 C의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통해서도 기억과 니은을 구할 수는 있죠. 왜냐면 여기서 기억, 니은 그리고 구한이 사이토신 개수를 세줘가지고 2분의 1로 만들어주면은 기억과 니은을 구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 조건을 준 거는 오히려 수험생들을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만 봐도 문제를 다 푼 거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나랑 다는 여기 있으니까 다가 먼저 합성된 게 아니죠. 자, 그리고 X, Y의 염기 서열은 같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CG,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Y 같은 경우에는 5번 말단으로부터 먼저 봤을 때 CG, CC니까 똑같죠? 그래서 X, Y 염기 서열 같고요. 자, 1에서 1이 사실 나와 다를 합친 거나 다름이 없죠. 자, 그러면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를 기준으로 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AT분의 G를 구하라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ATU분의 구한인 이거를 가해서 찾아서 확인해주면 되죠. 자, 그럼 구한인 개수 세보면은 니은이랑 구한인 세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자, 그러면 ATU는 8개 있어야 되죠.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개죠. 그러면 8분의 6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프라이머 위치 잘 찾아줬으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던 거죠. 네. 그래서 24학년도 수능 14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25학년도 9월 17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실 그림을 주긴 했는데 염기 서열을 줬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1과 2가 각각 22개의 염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건 2의 염기 서열인데 5번 말단과 3번 말단이 정해져 있지 않죠. 자, 그리고 기억은 22개. 지금 이 그림은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1과 2가 서로 상보적인데 1로부터 기억이 만들어지고 2로부터 니은과 디귿이 만들어진 건데 이 니은과 디귿이 11개의 염기로 구성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11칸 가져가지고 둘, 넷, 여섯, 여덟, 11칸 가서 끊어주면 되겠죠. 그쵸? 네. 11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고 자, 프라이머 X는 기억에 X는 여기에 있고 Y와 Z는 니은 디귿 중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각각 4개의 염기로 구성이 돼 있고 GC 함량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프라이머 위치 찾는 거라고 했죠. 네, 일단 프라이머에 대한 조건은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프라이머의 위치는 언제나 양끝 어딘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이쪽과 이쪽에는 확실하게 프라이머가 존재를 해요. 다만 이 프라이머가 지형 가닥의 프라이머인지 선도 가닥의 프라이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프라이머인지에 따라서 지형 가닥과 선도 가닥이 이쪽일지 아니면 이쪽일지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죠. 어쨌든 양끝은 프라이머다라는 그 논리를 통해서 문제를 일단 풀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게 GC 함량이잖아요. GC 함량 봤을 때 여기 0개죠. 여기는 1개. 여기 2개죠. 2개. 여기 2개, 그 다음에 1개죠. 근데 X, Y, Z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2개 겹칠 수가 없죠. 겹칠 수가 없는데 이 양끝은 무조건 프라이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양보를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이 일단 X 자리이고, 그쵸? 가장 많은 Y가 여기고 Z가 여기겠네요. 어쨌든 여기가 지금 선도가닥 자리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주어진 게 2번 염기 서열이잖아요. 그쵸? 2번 염기 서열은 선도가닥과 상보적이죠. 상보적이기 때문에 선도가닥상에선 여기가 5번 말단이겠지만 여기 2번 염기 서열 기준으로는 B가 3번 말단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5번 말단, 3번 말단까지 정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A는 5번 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봤을 때 니은과 디귿이 어디 있는지를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디귿에 대한 조건을 준 것 같은데 프라이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여기죠. 여긴지 모르죠. 어쨌든 프라이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이의 염기간 수소결합 총개수가 18개래요. 일단 근데 프라이머가 4개잖아요. 프라이머는 4개고 디귿은 11개니까 프라이머를 제외하면은 총 7개의 염기 개수가 있겠죠. 자, 7개죠. 근데 그것과 이 사이의 염기간 수소결합 총개수가 18개라는 거는 결국 7이 14 해줘서 18 빼기 14를 해주면 GC가 총 4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확인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는 프라이머 제외했을 때 GC가 몇 개죠? 4개 맞죠. 자, 여기서는 프라이머 제외했을 때 GC가 3개죠. 그러면 디귿은 여기에 이 Y 프라이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디귿이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니은이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디귿에 존재하는 게 맞고요. 자, Z에 있는 퓨린 계열의 염기 개수. 자, 2번 가닥. 항상 주어진 가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번 가닥 기준으로 CT 개수인 거죠. 피리미딘 개수. 자, 세보면은 2개죠. 그래서 4개가 아니라 2개네요. 답은 2번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좀 중요했던 게 프라이머의 위치를 찾는 거죠. 사실 프라이머의 위치를 찾으면요. 그쵸? 프라이머 위치를 찾으면은 이 5번 말단, 3번 말단 이것도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선도 가닥과 지형 가닥이 어디 있는지 이것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제 추론은 프라이머의 위치를 찾는 거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5학년도 9월 17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학년도 수능 9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이렇게 복제 추론이 사실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뭐 어쨌든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자, 1과 2는 36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 상보적이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림에도. 1과 2는 서로 상보적이고 1로부터 니은과 디귿이 그리고 2로부터 기역이 복제가 됐네요. 자, 사실 이거 25학년도 9월 문제랑 매우 유사하죠. 위쪽 부분에는 염기 서열을 줬고 밑에 부분에는 그림을 주긴 했는데 이 관계를 준 거죠. 그래서 항상 9월이나 그 해 6월이나 9월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되게. 왜냐면 이거 보이는 것처럼 25학년도 9월이랑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보기 전에 26학년도 6월, 9월도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이 새로 합성된 가닥이고 디귿이 먼저 합성됐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프라이머가 이쪽과 이쪽에 위치를 하겠죠. 자, 그리고 니은과 디귿이 각각 18개래요. 그러면 18칸 가주면 되죠. 둘, 넷, 8, 10. 네, 이쪽에서 잘리겠죠. 지금 여기까지도 9월과 비슷하게 문제를 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 XYZ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디 있는지 안 나와 있네요.
자, 근데 x와 y가 서로 상보적이래요. 아, 이거 24학년도 문제 풀었던 거랑 비슷하죠? 상보적이다라는 거. 이거 상보적인 거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 조건도 이제 옛 기출에서 조건들을 많이 써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XYZ는 5개의 염기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니까 5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자, 근데 X와 Y가 일단은 서로 상보적이고요. 자, X에서만 퓨린 계열의 염기 개수가 사이토신, 타이민 염기 개수보다 많다. 피리미딘보다 많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요. 일단은 이거 먼저 한번 볼까요? 아데닌, 구아닌. 그러니까 X에서 많이니까 아데닌, 구아닌의 개수가 더 많은 걸 봐야겠죠. 자, 일단 여기 기준으로 아데닌, 구아닌이 더 많은지 보면요. 지금 여기는 아데닌, 구아닌이 3개 있죠. 그쵸? 더 많네요. 그쵸? 여기는 2개 있고요. 더 적은 거죠. 자, 많고 여긴 더 적은 거죠. 자, 여기서는 아데닌, 구아닌 봤을 때 2개죠. 그러면 퓨린 계열이 더 적은 거고요. 여기서 아데닌, 구아닌이 2개니까 퓨린 계열이 더 적은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상보적으로 상보성은 제외를 하고 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얘를 지금 그대로 채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쪽은 그대로지만 여기는 오히려 밑에 쪽은 상보성 때문에 반대로 더 많다라는 많다. 아데닌 구아닌이 더 많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린 지금 상보성을 고려 안 하고 했던 거니까. 그쵸? 아, 그러면 이쪽이 그대로 채택이 되면 안 되죠. 결국 이쪽이 상보성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어야 되고, 그러면 이쪽이 상보성 때문에 여기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대로 채택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상보성을 고려 안 하는 가닥 쪽인 거죠. 상보성을 고려 안 하니까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작아지는 게 그러니까 X에서만 퓨린 계열 염기 개수가 많은 거니까 많은 거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적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채택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아, 그럼 얘가 채택이 된다는 거는 이쪽이 지연 가닥에 해당을 하겠고, 그럼 얘는 얘가 아니라 얘가 채택이 된 거죠, 대신. 그쵸? 그러면서 여기가 지연 가닥이구나. 그리고 지연 가닥이면서 이렇게 둘이 서로 상보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 가닥과 이 가닥이 서로 상보적이라는 거는 일단 이 프라이머 기준으로는 여기가 5번 말단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연 가닥 기준으로는 여기가 5번 말단인데 이쪽이 상보적인 가닥 쪽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3번 말단이 되겠죠. 그러면 B가 5번 말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X에서만 퓨린 계열의 염기 개수가 더 많으니까 여기가 X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TATCG잖아요. 여기 그대로 TATCG 이렇게 동일한 TATCG 이렇게 동일하면은 사실 이쪽 프라이머와 상보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Y가 이쪽에 있겠고요. 그럼 Z가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X, Y, Z 지금 다 정해준 거죠. 그러면 사실 문제 다 푼 거거든요. 자, 그럼 A가 3번 말단이고요. X는 디귿이 먼저 합성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그럼 디귿에 존재하는 게 맞고, 자, Z에서 사이토신의 개수. Z에서 사이토신의 개수는 얘랑 상보적이니까 여기서의 구아닌 개수 찾아주면 되죠. 그럼 2개죠. 구아닌이 2개니까 2개 맞다 하면은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아까 좀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 조건들을 가지고 해야 될 거는 프라이머의 위치를 찾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프라이머 위치를 가정해야 돼요, 처음에. 자, 양끝은 무조건 프라이머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선도 가닥과 지연 가닥을 합쳤을 때 양쪽 어딘가에는 무조건 선도 가닥의 선도 가닥의 프라이머 그리고 지연 가닥의 프라이머가 무조건 존재해요. 근데 둘 중에 어디가 지연 가닥 프라이머인지 결정해주기 위해서는 이쪽 프라이머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될 거고 채택된 부분이 지연 가닥의 프라이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X에서만 퓨린 계열의 염기 개수가 많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퓨린 계열의 개수를 상보성을 고려하지 않고서 구해줬던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3개니까 3개니까 퓨린 계열의 개수가 많았던 거고요. 상보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여긴 2개니까
퓨린 계열의 염기 개수가 더 적은 거고, 여기 두 개니까 더 적은 거고, 여기도 두 개니까 퓨린 계열 염기 개수가 더 적은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상보성을 가지는 거고 하나는 이 그대로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쪽이 상보적이지 않은 가닥이고 이 밑에 쪽이 상보적인 가닥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상보적이게 되니까 오히려 퓨린 계열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양 끝은 무조건 프라이머인데 퓨린 계열의 염기 개수가 더 많은 가닥이 많은 프라이머가 두 개나 있으면은 이 X에서 만이라는 조건이 위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가 상보적인 거고 밑에 있는 애가 상보성이 없는 거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보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퓨린 계열 염기 개수가 적은 거고 얘는 많은 거죠. 근데 지금 X에서만 더 많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많은 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쪽이 X가 될 거고 여기가 채택이 됐으니까 이쪽은 프라이머 자리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연 가닥이겠고 여기 밑에가 선도 가닥에 해당을 할 텐데 위에 있는 가닥이 상보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가 5번 말단 쪽이니까 상보성이 있으려면 주어진 염기에서 A는 3번 말단이 돼야겠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지연 가닥과 상보적인 이 염기는 2번 염기가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 살짝 제가 뭐 올바르게 풀긴 했는데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프라이머 위치를 찾는 거죠. 그 위치 찾는 데에 있어서 결국에 상보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상보성 조건이 있었던 거고요. 또 양끝 논리, 양끝 논리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했을 때 지연 가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정리하면은 우리가 프라이머 위치를 찾았을 때 3번 말단, 5번 말단 그걸 결정해 줄 수 있고 더불어서 1과 2 중 어떤 염기 서열인지까지 다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하는 거지만 복제추론은 프라이머의 위치를 잘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다 풀어봤고요. 23학년도부터 25학년도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 연도 외에도 또 다른 복제추론 문제풀이가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그 연도랑 그 몇 년, 몇 월, 몇 번인지 그거를 댓글에 적어주면은 그 문제도 제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